자, 여러분, 핵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 억제력입니다. 억제력.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한테 핵을 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상대가 나한테 핵을 쏘지 못하게 하려면 방법은요,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핵이 날라오는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거를 100% 요격하는 거는 여러분, 상대가 미사일을 몇천 개를 날리면 그거 100% 요격한다는 그 보장 없거든. 아무리 요격 미사일이 지금 발달을 해도 그럼 또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극초 미사일도 여러분 이스칸데르 그런 거 나오면서 뭐 이렇게 회피 기동하는 미사일 나오고 뭐 하면서 창과 방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핵을 맞지 않으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그걸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특히 이제 그냥 단순히 핵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너 죽고 나 죽자. 너가 나한테 쏘면 너 반드시 죽어. 너가 나를 파멸시키겠지만 나도 그러면 너를 100% 파멸시킬 거야. 이런 걸 뭐라고요, 여러분? 그 상호 확증 파괴, MAD라고 부른다. MAD, M-A-D, mutually 상호적인, assured, 확실한 destruction, 파괴. 그래서 이거 MAD에서 상호 확증 파괴에서 MAD, MAD, 폰 노이만이 만든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게임이론은 폰 노이만이 거의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 허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핵은 상호 확증 파괴를 통해서 핵전쟁은 그걸 확보하는 걸 통해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이걸 확보한다는 걸로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핵폭탄을 양쪽이 2만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핵 만드는데 여러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누리호 같은 게 그런 미사일 하나씩이에요. 돈 얼마짜리야 그게. 너무 비싸잖아. 그런 걸 2만 개를 만들었으면 나라가 기둥뿌리가 흔들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80년대 들어와서 스타트라고 하죠.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 그래서 이제 그 레이거나 고르바초프가 그때 하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엄청 늘렸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호 확증 파괴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쐈죠? 그러면 내가 상대한테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 보복 수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보복 수단. 상대가 나를 먼저 선빵을 때렸을 때 그거를 보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복 공격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복 공격 능력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SLBM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폭탄을 날리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미사일로 날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략 폭격기입니다. 폭격기가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잠수함에서 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3대 핵 투발 수단이라고 합니다. 전략 폭격기 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미사일 퓨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 이렇게 몰래 가고 있다가 퓨 쏘는 거. 그래서 러시아가 해고는 족도 없었지만 항공모함만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다가 지금 고철로 팔아먹고 막 이랬지만 잠수함만큼은 죽어라고. 여러분 러시아 그 핵잠수함 만들 때요, 여러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이렇게 공기 중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디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바닷속에서 에너지원을 하려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걸리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핵항모 같은 경우 잠행을 정말 오랫동안 막 태평양과 대서양을 막 다닐 수 있단 말이죠. 영수님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SLBM 그런 거 하는데 러시아 그거 만들다가 뭐 거기 원자로 막 방사능 누출돼서 거기 승조원들 다 몰살시키고 그랬는데도 뭐 죽었어? 그래도 개발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해. 사람을 그냥 밟고 가죠. 러시아 스타일이죠. 사람을 그냥 밟고 가는 스타일. 그렇게 하면서 SLBM을 죽어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크림스타이드였나? 그런 것도 이제 잠수함 영화도 나오고 이러는 게 결국 뭐냐면 SLBM 잠수함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가 공격당했다 그러면 잠수함에서 SLBM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게 잠수함들이 항상 바다에서 잠행을 하고 있었던, 그게 이제 냉전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보복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 이게 오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략 폭격기. 뭐야 오네 그러고 나가가지고 파이터들이 나와서 폭격기 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격기가 가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텔스 폭격기가 필요한 거죠.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죠. 폭격기는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스텔스를 개발을 하고 상대한테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진짜 스텔스 폭격기는 딴 나라에 잘 보내주질 않잖아요. 미국 본토에서만 가지고 있고 죽음의 백조만 이제 좀 이렇게 좀 떠다니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핵의 서로 보복 능력을 구성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 2, 3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미국을 향해서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쵸? 거기까지 무슨 수를 말려요? 걔네들이 잠수함을 거기까지 가는 잠수함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현재로서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ICBM이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걸 죽어라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예요? 북한은 사실 그렇게 해도 상호 확증 파괴는 아니에요. 미국 도시 한두 개를 재수 좋아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럼 북한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겠지. 그러면은 미국의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자기는 온몸이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대칭적인 건데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그래도 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미친놈인 척을 하죠.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브랭크맨십 게임이라고 하는 건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는 너한테 위신해서 쪽팔려서 너한테 앉아. 벼랑 끝으로 자동차를 가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벼랑 끝에 가까운 놈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걸 벼랑 끝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두 개가 벼랑을 향해서 가요. 브레이크를 먼저 밟은 놈이 지는 거고 차를 더 벼랑 끝 끝에 붙인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핵폭탄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잔다. 악셀 밟고 나 자. 너가 브레이크 밟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난 브레이크 밟을 거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브랭크맨십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잖아요. 그냥 위신만.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또 치킨 게임이라는 거. 이게 벼랑 끝으로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자동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부딪히는 거.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이 됐던 벼랑 끝 게임이 됐던 이럴 때 이제 전부 다 그거죠. 미친놈 전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나 브레이크 안 밟는다 이 새끼야. 나 핸들에서 손 났다. 핸들 고정. 눈 감았어. 난 미친놈이야. 네가 돌려야 될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친 광인 전술이라고 하는데, 매드맨 시어리를 왜 저는 광인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전술입니다. 전술. 전략 전술이죠. 전략이죠, 전략.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 전략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정치학 교과서 국제정치 파트의 핵 전략 부분에 가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복 능력, 능력, 그리고 억제 이런 거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확장 억제가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라는 건 미국은 본인이 억제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동맹국도 억제력을 제공해 줄게. 이게 확장 억제입니다. 동맹국도 너 쫄지 마. 내가 너가 공격당하면 내가 널 공격한 새끼를 반드시 박살내줄게. 너랑 나랑은 운명 공동체야.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핵우산이라고 하는데, 핵우산이 여러분 진짜 무슨 미사일 디펜스에서 올라오는 거 다 막아주는 진짜 이런 우산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너를 공격하면 그 공격한 놈을 보복 공격해줄게. 동맹에 대해서 내가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걸 확장한다는 거예요. 직접 억제. 미국 공격하는 걸 억제하는 걸 넘어서 확장 억제. 동맹국도 공격당하는 걸 막아준다. 동맹국에게도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공유해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믿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그거 핵 공유 그래가지고 니네 핵폭탄을 여기 우리에다 갖다 놔줘. 우리가 이걸로 선제 공격은 못하죠. 우리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가 쓴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핵 공유인데 독일식 핵 공유, 뭐 나토식 핵 공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나토 사령부 하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이 통제를 하고 선제 공격은 그렇지만 선제 공격을 독일이 당했다 그러면은 독일한테 그 핵미사일을 줘서 독일이 반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집단안보 체제 나토 같은 형식이 되면 그게 되는데 우리는 집단안보 체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호 방위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공격당하면 이제 미국이 지켜준다 이 정도만 해놓고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느냐. 아까 말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전략 무기들 있잖아요. 전략 무기들 북한이 지랄하면 죽음의 백조가 한번 쭉 와서 평양을 한번 훑고 간다든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우리한테는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냥 평양까지 훑고 가는 거야.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은이 뒤통수 야 정은이 스마일 네 뒤통수 사진 딱 이렇게 하고 여기 네 뒤통수 사진 있다 뭐 이런 거. 야 너 언제든지 우리가 너 죽이려면 바로 죽일 수 있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블랙메일이죠. 그런 거.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너 핵미사일 뭐 핵 실험하고 뭐 미사일 쏘는 거 실험하고 했네. 한번 우리의 매운맛 좀 볼게요. 뭐 이러고. 전략 폭격기가 오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략 폭격기가 핵 들고 오면 상대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략 핵무기가 전략 무기가 전략 폭격기와 대한민국의 죽음의 백조 같은 게 온다라는 게 한국 건들면 너 죽어 이런 그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제 레이거노 같은 핵 항공모함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항공모함 자체가 여러분 그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비행기에다가 실을 수도 있고 거기 그 항모 전단이 푹 쏠 수도 있고 전술 핵무기 뭐 전략 핵무기 충분히 다 돼 있는 게 이제 저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공모함 전대에 그 안에 이제 핵 항공모함도 있고 핵무장을 하고 있는 저거니까 다 전략 무기를 전개하면서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어라는 걸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북한 쪽에서는 전쟁 연습이다, 선빵이다 막 난리를 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걔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이걸 그렇게 바라보면 큰일 날 얘기죠.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에 대해서 핵 법제화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뭐를 해야 된다? 미국이 확정 억제를 대한민국이 제공했다 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뭐 항모가 됐든 전략 폭격기든 대한민국이 한번 전개를 해줘야 된다. 이건 여러분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상대가 핵으로 깝죽거리면 그때마다 전략 무기, 다시 말해서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이 왔다는 건 SLBM도 같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뭐 두말할 거 없고 그런 식으로 쟤네들한테 상대한테 여기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곳이고 여기를 핵으로 공격하면 니네 뒤져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건 이건 핵 전략 게임상에서 상식적인 얘기다. 그거를 가지고 전쟁 연습을 한다. 뭐 우리가 평화를 생각하면 뭐 미국이 전략 무기를 전개하면 안 된다. 이런 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진 상태에서 헛소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